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2015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2과목 2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림을 보면 먼저 시트보, 통합문서보, 공유, 그 다음에 범위 편집 허용 네 가지 형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인 시트보호와 통합문서보호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공유는 그냥 남들하고 같이 쓰는 공유죠. 그래서 이 보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보호와 시트보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 메뉴에 보시면 시트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시트 보호에 보시면 여기서 암호를 1, 2, 3, 4 넣습니다. 한 번 더 넣으라고 되죠. 1, 2, 3, 4. 그리고 확인을 넣으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보호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삽입도 안 되고 메뉴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삽입 삭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트 삽입은 되네요. 시트 삽입은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트 보호에서는 이 내부의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삽입 메뉴에서도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시트 보호는 이 내부의 내용들을 작성을 할 수가 없다. 또 시트의 삽입 삭제는 가능했죠. 이렇게 시트 삽입 삭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트 보호 해제를 하고 다시 그러면 시트 보호 해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문서 보호로 가보겠습니다. 통합문서 보호 구조창 및에서 구조하고 창을 모두 체크해 놓고 1, 2, 3, 4로 암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1, 2, 3, 4로 암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넣었더니 입력이 되네요. 통합문서 보호는 이 시트 자체에는 되네요. 시트 자체에는. 그러면 다시 시트를 삽입해 볼게요. 삽입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 시트 삭제도 안 되죠. 그래서 시트 보호와 시트 통합문서 보호의 차이점은 시트 보호는 이 내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는 거고 시트 삽입은 자동으로 됐죠. 시트 삽입 삭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문서 보호에서는 내부에는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가능하지만 이 시트하고 시트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보기 메뉴에 보시면 틀 고정, 그 다음에 창 나누기 이런 것들도 새창 이런 것들도 통합문서 보호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해제하겠습니다. 다시 1, 2, 3, 4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보호를 하면 우리가 아까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에 가서 기본적으로 보호에 가면은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을 풀어볼게요.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 보호를 여기에는 이렇게 작성이 안 되죠. 이런 데는 작성이 안 됩니다. 수정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입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즉 특정 부분을 보호하기를 해제하려고 한다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지금은 여기 셀 서식도 안 되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잠금을 해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셀 선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마우스를 찍기만 하다는 거죠. 삽입, 수정, 삭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트의 삽입, 삭제는 가능했습니다. 시트 보호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려면 아까 여기만 수정하도록 하려면 셀 서식에 잠금, 보호 탭이었죠. 보호 탭에서 잠금을 해제해야 된다.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을 하면 포함된 차트, 도형, 그래픽 등을 그래픽 등의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서 보호에는 이 내부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시트의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설을 보시면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3회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의 경우에는 안에 내용들을 변경, 수정, 삭제가 안 되지만 통합문서의 경우에는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삽입 가능은 하지만 뭐가 안 된다? 시트의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또 이런 창에 대한 구조 등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또 범위 편집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아까 범위 편집 허용은 자, 특정 범위가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허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21번에는 정답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동 필터를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데이터의 필터 여기 있습니다. 자, 날짜가 있는 경우 또 숫자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경우죠. 숫자와 텍스트가 같은 경우, 숫자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숫자만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있는 경우. 그러면 숫자 필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크다, 작다, 특히 이 상위 10, 상위 10은 숫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숫자에만. 자, 그러면 현재 숫자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곳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나오네요. 숫자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텍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또 텍스트에는 상위 10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가 2개, 숫자가 3개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나옵니다. 즉, 숫자와 텍스트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많은 글자, 현재는 숫자가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문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문자로 나오겠죠. 여기가 문자로. 자, 그런데 숫자하고 문자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 즉, 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뭘로 간다? 텍스트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날짜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의 경우에는 자, 2015년 5월이 있습니다. 5월이 몇 개예요? 5월이 2개죠. 5월이 2개. 6월은 하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5월을 풀면 5월의 아래에 있는 하위 데이터까지 모두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날짜의 경우에는 큰 그룹을 설정을 하면 그 아래까지 같이 해제되고 또 같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그렇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숨겨져 버립니다. 자, 숨겨지고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서도 복사, 찾기, 편집, 인쇄를 할 수 있다. 상위 10은 어디에서만? 숫자에서만 나온다. 텍스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한열에 숫자가 5개 있고 텍스트가 3개 있다.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이 경우 자동으로 셀의 숫자가 적은 텍스트 필드,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숫자로 가야 되겠죠. 똑같이 둘 다 5개 똑같다라고 하면 텍스트가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날짜 데이터는 연월일의 계층별로 그룹화되어 상위 수준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경우 해당 수준 아래에 있는, 자, 아까 5월을 누르면 5월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두 선택되거나 취소된다. 자, 2012년, 2014년 유사한 문제들, 이 3번에 관련된 내용들이 유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2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셀 서식의 맞춤 탭. 여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보시면 맞춤 탭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탭. 맞춤 탭의 방향. 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자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텍스트의 방향을 텍스트 방향대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텍스트 방향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셀 서식의 맞춤 탭의 텍스트 방향에는 자, 먼저 텍스트 방향대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 우리가 21번 문제 그 1회 때 그 이런 통합, 데이터표, 부분합, 시나리오 관리자 중에 뭐 표하고 통합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겠죠? 자, 이 데이터표 문제도 2012년 1회, 2013년 2회, 또 2013년 3회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표를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자, 여기 표 1이 있습니다. 표 1. 자, 표 1에 B3 할인율이 있죠. 이 할인율이 현재 5%인데 적용한 할인가를 B4에 이용하고자 한다. B4. 자, 그렇다면 현재 10,000원이니까 5%를 적용하면 9,500원. 만약에 10%를 적용하면
9,000원 이렇게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가가 10,000원일 때 현재는 여기에 정가가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5,000원일 때, 24,000원일 때, 3만원일 때 각각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이 할인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데이터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가서 실습을 해보고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변화 B4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B4의 값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할인율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할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할인가. 자, 그런데 할인율은 고정이죠. 5%. 할인율은 고정입니다. 뭐가 변해요? 정가가 변합니다. 정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 24,000원 각각 변합니다. 자, 그러면 정가가 열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가가 열방향으로. 자, 그러면 열에다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열에? 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가. 따라서 자, 행이 아닌 열에다가 이렇게 정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로 열방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정가가 오른쪽에 되어 있죠. 오른쪽 행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이 행방향에 넣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세로로 된 문제에서는 열방향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열방향이죠. 이렇게 열방향. 자, 확인을 하면 이렇게 10,000원일 때는 9,500원이었죠. 15,000원, 24,000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데이터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정가가 행방향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정가가. 자, 이렇게 해서 열방향은 생략을 하는 거죠. 이때는. 자,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변화하는 값이 열방향인지 행방향인지를 찾아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문제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표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가끔 행입력세를 이용해야 되는지 열입력세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행인지 열인지 꼭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문제. 엑셀과 액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 자, 이 외부 데이터 문제는 실기에서 1번 문제 15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엑셀의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자, 둠으로써 데이터를 연결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에 가면은 기타 원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C 밑에 OA 폴더에 가보면 교강사 관리 이 파일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복사해서 C 밑에 OA라는 폴더가 없으면 복사해 놓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복사해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교강사 테이블, 교원, 선발, 업적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교원을 하고 싶다 또는 뭐 교강사를 하고 싶다 특정 테이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테이블 중에서도 특정 필드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특정 테이블만 또는 특정 필드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엑셀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액세스의 특정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테이블만 또는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필드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엑셀의 데이터 탭 연결 그룹 속성을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연결 그룹의 속성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자, 속성이 있고 위에 연결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고 가시면 자, 연결 탭에 연결을 클릭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결 탭에 연결을 클릭하면 파일을 열거나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자,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속성이 아니라 연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속성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의 속성은 언제 아까 우리가 비활성화됐었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속성 부분은. 자, 그리고 거기 속성은 뭐 하는 것이냐? 데이터의 서식 또는 레이아웃 등을 설정하는 메뉴가 속성입니다. 속성.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연결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고, 속성은 가져온 데이터에서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0 몇 번이죠? 자, 25번에 4번 여기가 속성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 속성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려고 한다. 자, 여러 개의 시트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자,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2번부터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는데 얘는 1번 시트로, 얘는 2번으로, 얘는 3번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번호를 부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오피스 단추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여기 전체 통합 문서라고 있습니다. 전체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이 시트가 차례대로 인쇄가 됩니다. 보통은 선택한 시트예요. 선택한 시트. 그러면 22번 시트만 나오는 거죠. 선택 영역은 내가 범위를 잡고, 그래서 전체 통합 문서를 설정하면 각 시트가 차례대로 인쇄되면서 페이지 번호가 차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은 선택한 시트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1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인쇄 대상을 전체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한다. 자, 또 두 번째,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다. 자, 현재 보시면 2015년 2에 엑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트가 하나 선택되어 있을 때, 그런데 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 선택된 시트들이 차례로 인쇄가 되면서 페이지 번호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 출력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지에 보면 일련 번호 인쇄라는 건 없습니다. 일련 번호 인쇄라는 거. 자, 각 내용들도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주시고, 대신 시작 페이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시트는 22번 시트는 1로 설정을 하면 1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가서는 2로 주고, 27번에 가서는 3번으로 주고, 만약에 얘를 안 주면 아까 자동이었었죠. 다 1번 시트로 나옵니다. 다 1번 시트로. 자, 그래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각 시트에 맞게끔 번호를 넘버링을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자, 4번이 그겁니다.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끔 설정하고 인쇄한다. 따라서 3번에 일련 번호 출력이라는 메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1번 시트로 출력이 되지만 각 시트에 맞게끔 2번, 3번, 4번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이어서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um 함수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dsum 함수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dsum 함수의 형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죠. 는 dsum 전체 범위. 전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 번호 또는 필드 주소. 자, A1부터 D7이죠. A1부터 D7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할 열 번호를 쓴 거죠. 계산할 열 번호. 1, 2, 3, 4. 즉, 네 번째 열을 더하겠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필드 주소 뭐죠? D1을 해도 돼요. 여기다가 4 대신에 D1 이 필드 주소를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건 범위가 들어간 겁니다. 조건 범위는 B1에서 B2라고 되어 있습니다. B1에서 B2. 자, 그러면 직접 실습으로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여기 dsum이 있는데 결과가 55라고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sum 응여가 아니라 dsum 가로 열고, 자, 전체 범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체 범위. 자, 절대 주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절대 주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어차피 채우기 핸들을 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필드 주소. 자, 만약에 세 번째 걸 할 거면 여기를 써줘야 되고, 우리는 네 번째 거니까 2, 4분기. 그 다음에 컴마 조건 범위. 조건 범위가 영업 일부에, 즉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2, 4분기 합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 일부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이 세 개만 합을 구해라. 그래서 35, 5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4라고 쓴 거죠. 여기서는 4라고. 여기서는 D1이라고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 주소를 쓸 수도 있고 열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따라서 정답은 55가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를 가져올 때 뭐를?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자, 텍스트 마법사에서 너비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너비. 자, 이것도 한번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28번 데이터에 기타 원본이 아니라 여기서는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1급 실기시험에서는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가는 건데, 자, 이론적인 문제라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C 밑에 자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까 해당 파일을 C 밑에 OA 또는 뭐 C에다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경로는 어디든지 넣어도 상관없는데 실기시험에서 보통 이제 OA 폴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너비가 일정한 형태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너비가 일정한 형태로. 다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눈금자 같은 거 보이나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또는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해제가 되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이동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텍스트로 또는 날짜로 뭐 열 건너뛰고 싶다. 자, 학번은 건너뛰어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특정 열을 건너뛸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열의 서식을 텍스트나 날짜로, 일반은 문자는 문자, 숫자는 숫자 자기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특정 열을 건너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안 맞추다 보니까 선에 그 형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맞추니까 지 마음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할 경우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 없다? 자, 뭘로? 구분 기호로 분류됨. 우리는 뭐 했어요? 열 너비로 갔습니다. 너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지우고,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지워본 겁니다. 자, 그 외에 자, 텍스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불러보는데 구분 기호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구분 기호로. 너비가 일정으로 가면 마우스를 우리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분 기호로 가면 마우스로 드래그할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쉼표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구분 기호로 간 경우에는 열 구분선을 지정할 수 없다. 구분선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하고, 열 구분선을 옮기려면 삭제한 후 다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마우스로 2번 클릭,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12년에 1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던 유사한 문제들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자, 28번에는 3번,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도 옵셋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이게 문제고 이게 해설입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게 되면 DIM은 변수를 선언해라 그런 말입니다. K라는 변수를 인티저, 정수로 선언을 해라. 값은 얼마예요? 값이 선언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0입니다. 0. 즉 K가 얼마예요? 0이에요.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그래서 0이 3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0이 3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K가 0일 때. 예, 맞죠? 만족을 하면 두 while문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while문을 만족을 하면. 만족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거니까. 따라서 두 while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A1에서 시작해라 그런 말입니다. 옵셋은 차감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옵셋.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옵셋. 가로 열고 행, 열입니다. 자, 그러면 옵셋. K가 얼마였죠? 지금 현재 0이었어요. 0이 3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K를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0이 들어가는 거죠. 0이 들어가면 0,1이네요. 0,1. 즉, 행은 내려오지 말고,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리고 열로 가라. 열을 한 번 가는 거죠. 열이 한 번 가는 겁니다. 즉, 여기가 어디예요?
B1에 10을 넣어라 그런 겁니다. B1에 10을 넣어라. 자,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 10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를 증가를 했어요. 아까 0이었죠. 여기가 K가 0이었어요. 그러면 K를 2 증가시키면 K가 2가 되는 거죠. 루프 다시 올라가서 반복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이제 2가 된 거죠. 2가 됐습니다. 2가 3보다 작냐? K가 2가 3보다 작냐? 예.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자, A1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K가 얼마였죠? 2. 그래서 2,1, 2,1이면 밑으로 하나, 둘 내려와라 그럽니다. 하나, 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1입니다. 1. 자,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B3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또 10을 넣어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K를 증가시킵니다. K가 현재 얼마였어요? 2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를 반복하면 K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4가. 자, 다시 4가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4가 3보다 작냐? 아니요.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더 이상 반복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여기서 B1에다가 10을 넣고 어디에다가 B3에다가 10을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옵셋,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그 위치를 잡게 되는 함수가 옵셋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B1과 B3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예,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여러 워크시트를 그룹으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하나만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룹이라는 내용이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제목 표시줄에. 자, 그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그래픽 객체를 넣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에 차트도 안 되고 도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자, 삽입 메뉴의 내용들은 안 됩니다. 또 데이터의 메뉴, 필터라든가 뭐 외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네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블럭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자, 블럭을 잡아볼까요 한번? 자,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한방 합격.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블럭을 잡아서 동시에 채우려면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엔터.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개의 시트를 그룹으로 잡았어요. 이때 여러 개의 시트 22번부터 29번까지 다 잡혀져. 자, 22번에 24번에 26번에 27번에 8번에 9번에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에 동시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룹으로 되면은. 자, 그래서 자, 그룹으로 설정된 임의의 시트에서 입력하거나 편집한 데이터는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반영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정렬 필터와 그래픽 객체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방금 보셨죠? 자, 이렇게 그룹으로 잡혀져 있는 경우에는 정렬 필터가 안 됩니다. 또 삽입에 이런 객체들도 삽입이 안 되는 거고. 자, 따라서 4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2에서 I5 영역에 B2에서부터 F14의 영역의 표를 참조하는 배열 수식을 작성하려고 한다. 배열 수식. 자, 배열 수식은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총 대출 금액을 구하려고 그래. 총 대출 금액이면 대출 금액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썸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썸함수를. 자, 썸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썸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배열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자,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개수, 카운트, 개수를 구할 수도 있는 인원수 같은 거.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는 합계를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나 개수를 구할 때는 뒤에 2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썸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sumif가 됐네요. 땡. sumif가 됐네요. 땡. sumif는 배열 함수로 쓸 수 없어요. 썸을 씁니다. 썸을. 그리고 뒤에 if가 오는 거죠. if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if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if가 없을 때도 있고 if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if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건 부분과 계산 범위 사이에 곱하기를 씁니다. 곱하기를. 그러나 if가 있을 때는 우리가 if 조건
그 다음에 뒤에 쉼표가 오죠. 참,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옵니다. 따라서 이런 쉼표가 오기 때문에 여기도 쉼표가 오기 때문에 자 if가 있을 때는 조건 부분과 계산 범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합니다. 쉼표를. if가 없을 때는 두 사이에 곱하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현재 전부 다 if가 있습니다. if가 있을 때는 쉼표가 와야 되는 거죠. 쉼표가. 여기가 조건이고 조건 뒤에 쉼표가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1이냐 계산 범위냐. 이제 아니면 0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쓰느냐 계산 범위를 쓰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총 대출 금액입니다. 총 대출 금액. 즉 합이라는 거죠. 자 합을 이용한 썸함수를 이용한 합계에는 계산 범위가 와야 되고 개수를 구할 때는 1을 써야 되고 따라서 만약에 서울이 몇 명이 몇 개냐 경기가 몇 개냐 부산이 몇 개냐 라고 건수를 물어봤다면 3번이 정답이지만 현재는 합계를 계산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개수를 구하느냐 범위가 들어가느냐 1이 들어가느냐 범위가 들어가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31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공유된 통합문서. 자 공유된 통합문서가 있네요. 옳지 않은 거. 자 공유된 통합문서에는 조건부 서식, 시 차트, 시나리오 등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이 문제도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보면 자 공유된 통합문서의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 오케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암호로 보호된 공유통합문서에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임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임으로 열어서 자, 검토에 가서 보시면 그냥 공유가 아니라 통합문서 보호가 아니라 공유된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와 공유라고 있죠. 공유를 하면서 보호를 하면서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암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제목 부분에 보면 공유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런데 공유를 내가 통합문서 보호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자, 확인 눌렀더니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예, 확인. 그리고 저장도 하라고 그러네요. 예, 저장도 했습니다. 이때요. 한번 더 저장하죠. 예. 그랬더니 여기에 공유가 나오네요. 공유가. 아, 이제 이 문서는 공유가 되어 있으면서 암호로 보호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를 풀어볼게요. 공유 보호. 현재 지금 암호로 공유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1, 2, 3, 4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어이, 통합문서 공유를 해제하시겠습니까? 해제한다네요. 뭐 해제해야죠. 그랬더니 공유가 풀어져 버리네요. 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암호로 보호된 통합문서 공유 통합문서에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문서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보호를 해제하면 통합문서 공유도 함께 해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방금 해제돼버렸죠. 여기서. 자, 이게 아니었는가요? 자, 해제가 돼버렸죠. 공유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현재 틀린 내용이고 공유 통합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문서와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유 통합문서는 사용자 엑셀과 버전에 관련이 있다. 버전이 서로 다르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32번에는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자, 33번 문제. 자, 우리가 1회 때 PV 함수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PV. 자, PV는 주로 대출금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그러나 점차 갚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쓰는 거지만 자, 저축금의 경우에는 자, FV는 미래, future value. 이건 present value죠. 미래의 값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요. 즉 어떤 경우에 저축금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PV와 FV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지만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축. 다행히 다 FV만 있죠. 근데 혹시 PV, FV 섞여 있으면 대출금이냐 저축금이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저축금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되겠죠. FV. 전부 다 FV입니다. 자, FV든 PV든 형식이 있습니다. 2율 나누기 12 연이율이기 때문에 연이율. 자, 그 다음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4개월 그러면 곱하기 12를 할 필요가 없는데 2년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나누기 연이율로 안 했네요.
3번과 4번은 연이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연이율 나누기 12가 안 돼 있죠. 3번과 4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자, 나누기 12 곱하기 12. 나누기 12 곱하기 12. 자, 마이너스 4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똑같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자, 맨 마지막에 옵션은 월말이면 0 또는 생략입니다. 월초면 1을 씁니다. 현재는 매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써야 되는 거죠? 0이나 생략을 해야 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자, 3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왼쪽 차트를 수정하여 오른쪽 차트로 변환하였다. 다음 중 변환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자,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필요 없는 거고. 자, 이걸로 3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걸 가지고 변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판매 수량이 꺾은 선으로 바뀌었죠. 판매 수량이 꺾은 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량이 어느 부분이에요? 판매 수량이 이 아랫부분이죠. 파란색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 자, 파란색을 꺾은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꺾은 선으로 계열 차트 종류에서 꺾은 선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도 들어가 있네요. 레이블도. 자, 레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추가 눌러서 레이블 추가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주눈금선, 가로 주눈금선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로 주눈금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로 주눈금선이. 자, 그러면 세로 주눈금선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레이블에 가서 자, 눈금선,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거. 뭐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자, 먼저 기본 가로 눈금선을 보조 눈금선. 자, 이게 주눈금선인데 이 주눈금선과 사이에 보조 눈금선이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조축의 세로 눈금은 500. 자, 주단위 여기 세로축은 500으로 되어 있죠. 500.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눈금값이 없어요. 눈금값이 없죠. 그래서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죠. 자, 만약에 여기가 세로 보조라는 말을 빼고 세로라고 했다면 500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 계열을 보조축으로 사용했다. 보조축? 여기가 보조축인데 매출이 아니라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 그러면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조 세로에 축 레이블을 없음으로 했다. 보조 세로가 없는데 보조 세로를 한번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레이블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보조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조축을 만드니까 이쪽에 값이 있네요. 200단위로.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쪽 레이블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축 서식에 가서 자, 축 옵션에 가서 레이블을 현재 축 레이블을 없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축 레이블을. 자, 이렇게 없어진 거죠. 그럼 결국 보조 세로 축을 만들고 축 레이블을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축 레이블을. 자, 따라서 4번은 맞는 거가 되겠죠. 자, 오답 노트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문제.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 자, 먼저 배열 수식은 는 해서 여기다가 자, 이게 아니죠. 는 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는 수식.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 안에 이렇게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열 상수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1,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쉼표로만 하면 열 단위로 구분되고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행이 구분된다. 이럴 때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배열 상수를 작성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밖에 또다시 배열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배열 상수에는 수식, 달러, 백분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 오류는 쓸 수 있네요. 오류 같은 거. 배열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밸류 오류, 특히 피연산자, 자, P가 뭐예요? P밸류, P밸류, 잘못하면 P 봐요. 한 문제 틀리면 우리는 꽈락이 될 수도 있어요. P밸류,
피연산자 나오면 밸류 오류라는 겁니다. 피연산자 나오면. 그래서 이런 오류값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배열 상수에는 숫자,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도 나타내고 수식은 안 된다. 달러도 안 된다. 백분율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은 세미콜론, 열은 쉼표로, 마지막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수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 중 아래 시트에 A1C R 강하게 발음을 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R이라고 있습니다. 자, 영역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경우 서식이 적용되는 세대 개수는 몇 개인가? 자, 현재 여기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 아래와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복. 중복이란 그 중복, 초복, 말복 그 중복이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있느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고유 또는 중복값이라고 있습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 여기서 중복을 선택할 때와 고유를 선택할 때입니다. 자, 중복을 보겠습니다. 한번 서식은 뭐 굵게 기울인 걸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넣었더니 여기가 들어가네요. 즉 중복된 거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합격, 합격 여러 번 나오죠. 자,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여러 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용 또 있나요? 이름들은 다 중복이 안 되네. 한 번씩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안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고유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복값이 아니라 고유로 바꾸면 하나씩밖에 없는 부분에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고유였다면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그런데 우리는 중복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4개의 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 2, 7, 14, 16, 14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이 된 경우와 고유가 된 경우를 비교해 주시면 되고 37번 문제. 다음 중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그랬습니다. 통합 문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표시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보시면 새 창. 자, 이렇게 해서 또 뭐 창을 나누는 거고 나누기. 창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 더블 클릭해서 해제하고 틀고정 같은 경우 틀고정은 이동은 안 됩니다. 틀고정은 그대로 틀고정을 취소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정렬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둑판, 뭐 가로, 세로, 계단식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창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 창. 그랬더니 창이 또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아까 이렇게 나누는 거였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창 나누기. 자, 이렇게 나누고 더블 클릭해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창 정렬. 창 정렬이 현재 이런 형태입니다. 틀고정, 페이지 나누기 이런 거인데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보고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현재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이런 것들을 3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뭐 가로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창 정렬이 됩니다. 단축 키로는 컨트롤 탭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모두 정렬을 하면 이렇게 창 정렬을 시킬 수 있다. 창 정렬의 종류에는 뭐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틀고정입니다. 틀고정. 자, 이렇게 우리가 틀고정과 창 나누기의 다른 점. 자, 이걸 닫아볼게요. 자, 틀고정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틀고정을 하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위쪽과 반드시 안 그려져요. 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위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틀고정. 자, 틀고정. 그런데 얘는 이동이 안 돼요. 이런 거. 이 경계선이 이동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취소할 때 여기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틀고정이니까 자, 현재 이런 틀고정과 나누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인쇄 적용이 안 되고, 틀보정은 마우스로 이용하여 변경할 수 없다. 틀보정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나누기는 변경,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틀보정을 수행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왼쪽과, 자, 좀 반드시 여기에 있다. 왼쪽과 위쪽. 자,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이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고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창의 현재 레이아웃이 작업 영역으로 저장된다. 현재 상태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작업 영역으로. 자, 그런데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하려면 별도로 보기에 작업 영역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작업 영역 저장은 확장자가 XLW 형태로 저장이 별도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거쳐야만, 보기에 작업 영역 저장을 거쳐야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38번에는 4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39번 문제는 조금 뭐가 복잡하네요. 39번 문제 해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있어요. 싸가지가. 자, do while, do until, do loop, do loop until. 자, 근데 여기 until이라는 게 있습니다. until은 거짓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동안, 만족할 동안이 아니라 만족 안 할 때. 자, 그런데 반면에 do while문, 자, 여기 do while문 있죠. do while loop가 있고 do loop while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건을 만족할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라. 자, 여기서는 no가 아니라 넘버, 번호입니다. 번호. 그냥 no가 아니라, 자, do while 반복해라. 언제까지? loop, do while loop를 반복해라. 여기도 do loop while 넘버, no예요. no가 아니라 넘버예요. 넘버. 자, 만족할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 do while 반복하는 거죠. 근데 얘는 포문이네요. 포문도 반복문이에요. 포문도 반복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넘버가 언제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같거나 작을 때까지. 즉 1부터 10까지 반복을, 10보다 작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여기도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까지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9일 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10일 때는 반복을 못해요. 즉 얘는 1부터 9까지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포문은 그냥 이대로 씁니다. 넘버가 1부터 10까지, 1 to 10, 1부터 10까지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얘도 1부터 10까지인데 3번만 1부터 9까지, 즉 3번에 10보다 작다가 아니라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11보다 작다는 괜찮겠죠. 그러면 10까지 도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39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가 되겠죠. 자, 40번 문제. 표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고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자, 먼저 X축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있네요. 분기, 1분기, 4분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범내에 영업 1팀, 2팀.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차트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기의 계열로 들어가 있다? 분기의 계열,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세로값이 여기 보면은 500이 최소값이죠. 500이 최소값이고 2000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간격은 500단위죠. 아무튼 최소값은 500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이런 저기 점 있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꺾은 선인데 이런 표식이 있어요. 이런 표식. 이런 걸 우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거라는데 계열이냐? 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범례를 보고 계열을 판단합니다. 즉 범례가 계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계열, 뭐예요? 영업 1팀이라는 계열과 영업 2팀이라는 계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기가 뭐예요? 이게 분기가 계열이에요? 노노노노. 이 범례가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는 항목축, 여기를 보고 분기가 되는 거죠. 분기는 항목축이고 X축이고 이 범례를 보고 계열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기가 계열로 사용된 게 아니라, 자, 영업 1팀, 2팀 이 부분, 이 분기 1, 4분기가 아니라 부서가 계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13년 10월, 13년 3회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스프레드시트 2과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죠. 3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먼저 가서 잘 정리해 놓고 있겠습니다. She follow me 3과목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